이제 뇌택김에는요,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릴 거는, 뭐 이천이나 그 주자의 해석이 좀 약간 좀 간략한 편이에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주자하고 이천 해석과는 조금 떨어진 요런 이제 그 해석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볼게요. 자, 우선 이 귀자요. 귀는 그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이 귀몇개 앞에 개가 풍산정계였는데 풍산정계에는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점진의 뜻이었죠. 그래서 진하고는 약간 반대의 뜻으로 돌아감이고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서 이제 어딘가에 붙는다. 좀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붙는다. 약간 이런 뜻까지를 좀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합한다, 결혼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이제 귀매 할 때 매는 손아래 여동생이고요. 이 귀매께는 상께는 진꾀이고 학께는 택께여서 이게 연못 위에 우레가 있죠. 그래서 우레가 진동함에 따라서 연못이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한다. 이런 식의 남녀의 결혼, 남녀의 결합과 관련된 께가 이제 4개 정도 있다고 보통 말을 해요. 이천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택사남, 우리 그 하경의 첫 번째 개였죠. 그 다음에 나오는 뇌풍왕, 그리고 귀매께 앞에 있던 풍산장, 그리고 귀매. 이렇게 해서 4개가 약간 이제 그 남녀의 결혼과 관련된 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약간씩 쓰임은 좀 다르겠죠. 풍산정과 이제 귀매께는 결혼인데 풍산정은 절차와 의식이 중요한 약간 정식의 결혼? 약간 이런 거라면 귀매께는 또 그하고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괴사를 먼저 보면요. 귀매, 정흉, 무유리. 그러니까 귀매는 가면 흉하니 이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매를 어떻게 해석하냐고 보면, 그니까 매인 여자가 결혼한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또는 매를 결혼시킨다.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매가 결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라고 하는 것, 매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여동생이라 그랬죠? 그 매는 그 뇌택할 때 그 아래 학계에 있는 택계 있잖아요. 택계가 그 세 번째 효가 음이에요. 그래서 그 삼효를 의미하고 세 번째니까 그 삼녀, 그러니까 어린 소녀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뇌 있죠, 뇌. 뇌는 그 진꾀잖아요. 그 이제 상꾀의 진꾀인데 그 진꾀 자체가 2개가 음이고 첫 번째 효가 장남이죠.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 효를 이제 장남. 이때 장남은 좀 나이 든 남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결합된 그 육효의 괴에서는 그 구사효가 되죠. 그래서 삼효가 택계의 어린 소녀고 구사효가 이제 그 장남이 되는 거, 진께의 장남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해는 그래서 이제 어린 소녀를 결혼시킨다. 이렇게 돼. 또는 어린 소녀가 결혼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귀매께가, 정흉무불리죠. 그래서 가면 흉하니, 이롭지 않을, 이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결혼을 한다로 보면은,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면 좋지 않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좋냐면,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여자와 결혼하니까 이게 뭔가 이제 정식 혼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뭐 약간 도리에 맞지 않는 결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보통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사실 이게 별로 해석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해석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이천하고 이제 그 주자의 해석이. 근데 이제 제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단전에서 보면, 이제 귀매는 천지의 큰 뜻이고, 천지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교통하지 않으면, 만물이 이제 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귀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귀매가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왜 가면 흉하다 그럴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부분을 이제 약간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의 어떤 다른 해석을 봤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귀매께는 이게 옳지 않은 결혼이고 그래서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한 게 어떤 거냐면 그 단전에서 이게 이제 천지의 큰 뜻이라 그랬잖아요. 대의. 그러니까 대의라는 건 이건 자연스럽진 않다. 그러니까 크게 그 의미를 두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혜계가 뭔가 힘을 쏟아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이 김해가 아니면 천지가 교통될 수가 없는, 즉 불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첩으로 보는 거예요. 매를 정실의 결혼이 아니어서 이제 첩으로 보고 그래서 옳지 못한 결혼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유학자들의 그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유학자들의 눈을 떠나서 조금 더 이제 그대로 올라가면 다른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귀매께는 그러니까 인척제도와 같은 어떤 그 혼인제도를 말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척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집단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인척으로 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일탈이 있는 결혼이잖아요. 정처가 아니니까. 근데 제도적으로는 이것은 큰 뜻, 대의가 있는 결혼인 거죠. 그리고 정략적이고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관습적인 결혼이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정을 이게 결혼하러 가면 흉해 이렇게 보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건 굉장히 개인적 측면에서 보는 것일 거고 그럼 집단적 측면의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귀하고 정이 반대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귀는 돌아오고 정은 나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귀매는 귀를 해야 되는데 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제 나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귀매는 뭔가로 이제 결혼이나 결합 같은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어딘가 이제 붙고 이런 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딘가를 좀 공격적으로 진출하거나 그러면 흉하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귀매는 어떤 결합이고 그것은 이제 수세적이겠죠. 공격적이지 않고 그런데 또한 큰 뜻이 있고 하는 것이 좋은 효과적인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서를 보면요. 여기 정응과 정의가 거의 없어요. 정응이 한 쌍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는 무얼 할 수 있는 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단혼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문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가문들이 결합을 한다. 그럼 그때는 사실은 재산과 문화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 사람이 그 결혼하는 어떤 여자, 어떤 남자가 자신의 그 덕 하나로 그냥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집단의 결합, 집단이 결합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집단들의 결혼 속에서는 다양한 어떤 역할 배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꽤 까다로운 절차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께는 어떤 역할들, 외께는 그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건 이제 큐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초구, 귀매 이제, 파능리 정길. 자, 초구는 귀매
그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데 잉첩으로 시집 보내니 전름발이가 능리 걸을 수 있어서 정길 가면 길하다. 이제 여기에서 귀매 이 제에서 제는 그 손아래 동서 그리고 보통 그냥 잉첩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파는 이제 전름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천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초구효에 대해서 첩은 미천한 신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본처, 정처를 도울 뿐이어서 그 전름발이가 걷는 것과 같이 제대로 못 걷는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초구는 현명한 자예요. 그 양이어서. 그렇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근데 이것도 좀 걸려요. 왜냐하면 그 초구를 해석한 소상전에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귀매이제 이 항량. 이렇게 나왔어요. 항은 굉장히 좋은 뜻을 쓰이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천처럼 해석하면 이것도 조금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잉첩 제도는 이천이 살았던 시대의 어떤 첩과는 같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잉첩 제도 자체가 이제 그 한 가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는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겠죠. 전름발이니까 혼자서는 못 걷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간 사람들이 도우면서 움직이라.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귀매께는요, 그러니까 양이 현명한 덕을 갖춘 것으로 보아요. 초고는 이제 양이죠. 그리고 이제 초유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걷는 것, 발에 해당하니까 이제 걷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명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효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같이 간 그 사람으로 본다면 살림살이나 활동 등을 주관하는 어떤 그 집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잉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거 썼다가 지워서 없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잉첩제도가 없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어떤 일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동업을 하든 또는 뭐 하여튼 병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병합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이요. 구이는 묘능시, 리유인지정. 그러니까 구이는 애꾸눈이죠. 능시, 애꾸눈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인지정, 그윽하고 조용한 자의 고듬이 이롭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묘는 애꾸눈이고요. 유인은 드러나지 않게 사는 사람, 그윽하고 조용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일단 구이는요, 구이하고 오효만 정응이에요. 이 귀맥계에서. 그런데 6, 5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자리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정응이긴 하지만 자리가 이제 서로 그 맞지 않는 그런 이유로 아마 이런 효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유인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천이 보통은 이제 유인 지정, 그러니까 정하면 이롭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구이효 자체가 그 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 지정의 덕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이가 양이죠. 그 다음에 또 중이죠. 그래서 이때 유인 지정이면 이롭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 구이의 덕성 자체가 유인 지정이다. 그래서 이롭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럼 이제 훌륭한 덕성을 갖추었단 말이죠. 그런데 애꾸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주자는 여긴 지금 귀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자는 귀매라는 말이 없지만 그러니까 귀매이제가 있는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구에 이어서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거 지금 어서 좀 본 말이죠. 그 묘능시, 파능리 이런 거 그렇죠? 이게 그 뇌택에서 뇌를 천으로 바꾼 천택리괴 있죠. 그 호랑이 꼴이 나왔던데.
그 천택닉계에서 그 육삼효에 이게 같이 나왔었어요. 제가 써놨죠. 그 묘능시 파능리.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무르니 막 이런 거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주자도 귀매 이제가 나왔던 초구에 이어서 보자 이렇고 그러면 이제 구이도 초구처럼 인첩 제도에서 이제 꼭 들어가야 할 역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초구가 어떤 현명한 발의 역할이라면 구이는 현명한 그 식견을 가진 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식견이 밝은 사람일수록 이게 지금 남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지금 같이 살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머리의 역할을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걸로 구의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삼효는요. 귀매이수, 반귀이제. 이건 또 더 웃겨요. 효가. 육삼은 여동생을 그러니까 기다림으로써 시집 보내니 반귀, 다시 돌아와 이제 인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귀임의 이 수에서 수 있죠. 수에 대한 해석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천은 이걸 기다림으로 보고 주자도 그냥 기다림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기다렸다가 결혼하는 거니까 빨리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그 강량이 아니어서 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6, 3이니까 자리가 맞지 않잖아요. 음이 양의 자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짝을 잘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할 때를 이제 기다리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해석하는 이제 다른 해석책도 그렇고 반을 해석을 잘 못해요. 근데 주자가 뭔 말을 하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자가 봤었던 어떤 다른 책에 그런 게 있었겠죠. 수를 미천한 자, 약간 하인과 같은 자 이런 자로 이제 그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반기이제가 좀 더 해석이 좀 자연스럽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인척제도에서요. 어려서 이제 그 따라갈 때 다른 가문으로 이제 갈 때 낮은 직위, 그 하인과 같은 직위로 따라를 갔다가 크면 다시 본가로 돌아와서 이제 인첩으로 승격해서 다시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로 보면 반귀 이제가 좀 해석이 가능하죠. 또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삼이 음이긴 하지만 학계인 택괴 있죠. 택괴의 주효거든요. 삼효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돌아와 인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승격해서 새로운 인첩이 되어서 이제 그 결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초고, 아래 그 세 개의 효를 인첩 제도에서 실제로 이제 여러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가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또 들었던 생각은 이게 남의 문화권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 왜 그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들도 오고 그다음에 특히나 왜 그 결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일까 하는 게 새삼 느껴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건 아니어도 지금도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지는가. 왜냐하면 요즘은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몇 사람의 얼굴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결혼이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곁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니까 뭐 그래도 저희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옆집 아줌마라도 있고 뭐 이랬지만 더욱이나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결혼을 무서워하고 독박육아 이래갖고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개로 가볼게요. 구사. 자, 귀매 건기. 지귀유시. 자, 구사는 여동생을 시집 보내매 건기, 홍기를 지나치니 지체하여 귀 돌아가매 유시, 때가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거는요, 어그러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는 적절한 때, 그러니까는 뭐지? 말 그대로 기한 할 때 그 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혼기를 어그러진 것, 그러니까 혼기를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혼을 제때 못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는 지체하다. 이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구사도 지금 자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귀맥계는 거의 다 부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리가 다 거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구사 정응이 없어요. 정응이 없어서 결혼을 이제 못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청과 주자는 이 이제 구사가 강이잖아요. 그렇죠? 강양이잖아요. 강양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쉽지 않은 여자라는 거. 이건 이제 주자의 그 말이고 좋은 배필을 고르느라고 이천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시는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는데 지금 때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3하고 94가 약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둘 다 빨리 결혼을 못하는 거고 그럼에도 그 능력 면에서 차이가 크다. 그래서 63은 가고 싶지만 빨리 못 간 거고 94는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그 고르다가 못 간 거고 이렇게 됐다고 이제 해석을 보통 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저는 이제 94부터 아래 세효가 위에 세효하고는 좀 느낌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외계에 있는 세 개의 효를 좀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외계는 약혼 후에 진행되는 어떤 그 결혼의 절차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혼기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문화에는 혼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거겠죠, 혼기가. 그리고 이제 건기는 그 혼기를 놓친 거예요. 그 날짜를 놓친 거고, 넘긴 거고. 근데 이제 그 날짜를 넘기고 지체하는 거죠. 그래, 결혼하는데 지체하는 것. 이것은, 적절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이 결혼의 절차는 대단히,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부산 좀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요. 6.5. 제을 김해, 기군 지매, 불려 기재 지매 량, 월 기망 길. 자, 6.5는 제을이 김해에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데, 기군 지매, 정처의 정처의 소매가 불려는 뭐뭐만 못하다 이런 거예요. 기재, 그러니까는 그 잉첩의 기재지매, 소매보다 량, 그러니까 예쁘지 못하니, 월기망, 달이 거의 보름에 가까우면, 길하다. 여기에서 이제 군은 이제 왕비를 뜻한다 그래요. 그리고, 매는 소매자락이죠. 그 불려는 뭐뭐만 못하다. 그 여기서 양은 좋다, 예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제을김에도 들어봤죠. 지천택괴 6.5효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을은 그때 이제 고대 어떤 선왕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이제 그 귀매, 그러니까 제을 귀매는 왕이 그 여동생을 아래 신하의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 것, 그러니까 낮추어서 시집 보내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은 왕비를 칭하는 말이고, 그래서 기군지매는 그 결혼하는 제을 그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 왕비가 지금 그 왕비의 소매인 거죠. 그런데 기재 그 같이 가는 잉첩의 소매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더 소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왕비로 결혼하러 가는 그 제을의 여동생이 왕가 집안인데 대단히 소박하게 지금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래 신하의 집안으로 가는 거니까 신하의 집안을 배려해서 너무 호화롭게 해서 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또 여동생이
왕가 출신이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 막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공주가 시집을 왔어. 그러면 이걸 공주로 대해야 돼? 며느리로 대해야 돼?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 뭐가 없어서 공주로 대했는데, 이제 제을이 이제 이런 어떤 예법을 만들어서 그 집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정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느라고 굉장히 소박하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을규면은 이처럼 아래에 있는 지금 구이와 호응해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좋지 않은 좀 아래의 조건과 결합하는 경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가능한 것은 지금 6호가 그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음이어서 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월기망은 월이니까 이것도 월기망도 우리가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거의 보름달이고, 거의 보름달인 것은 꽉 차진 않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게 차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래의 조건과 결합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이렇게 조금 뭔가 좀 덜 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꽉 차면 그러면 상대를 편안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 차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거죠. 이거 이제 이천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 유고효에서 지금 아래 지방과 결혼을 할 때 따질 것이 꽤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 절차에 고려해야 할 것이 아주 많고, 그만큼 이제 현명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육으로 가면요. 상육, 여승광무실, 사규양무혈, 무유리. 상육은 여자가 광이 이제 광주리예요. 광주리를 받지만 무실, 담겨진 물건이 없고, 남자가 양을 배웠는데 무휼, 피가 없다. 무율이 이로울 것이 없다. 광은 이제 여기에서 여승광할 때 광요. 광주리고, 이 광주리는 이제 좀 지체 있는 그 부인이 그 안에 물건을 담아서 직책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 줄 때 쓰는 어떤 용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제사와 관련되는데, 제사상 차릴 때 그 원래 집안의 제사상은 이제 여자들이 차렸다 그러는데, 그 나무를 담아와서 상에 올리는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주리 안에 지금 그 제사에 올릴 음식이 없는 거죠. 규는 지금 칼로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이제 베인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제사에서 직접 그 희생물을 베어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라고 이제 누가 해석을 해요. 보통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피를 받기 위해서 칼로 베었는데 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 여자나 남자나 지금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귀매께가 쭉 결혼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혼이 성사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자는 이제 이게 약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까지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계를 약간 결혼의 절차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파경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상륙은 이제 끝에 자리에 있으니까 약혼을 해서 결혼까지 갈 때 그 결혼 절차가 이제 끝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물론 그 이유는 상륙도 정응이 없고요. 또 음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결론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상륙에서도 보다시피 풍산 점괘는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음유가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결혼하는 그 당사자들의 덕이 중요하다면 김해계에선 지금 강양의 지금 덕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건 집단 간의 결혼 과정이니까 아마도
좀 더 강한 어떤 힘들이 있어야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귀매, 정흉, 무유리, 초구, 귀매이제, 파능리, 정길, 고이, 묘능시, 리유인지정, 63, 귀매이수, 반귀이제, 고사, 귀매건기, 질기유시, 65, 제을귀매, 기군지매, 불려, 기재지매량, 월기만길, 상류, 여승광무실, 사규양무혈, 무유리,